4월 8일 오후 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 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 휴전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분을 이란이 주장하던 것이었죠. 이 통행료 부분을 수용할 의사를 비췄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 속이었다. 그러니까 뭐 일전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름을 트럼프 해협으로 이름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이 통행 호르무즈 해협의 이 수송 이걸 자기가 돕겠다라고 하면서 중동에 뭐 굉장한 황금기가 열릴 것이다. 이런 돈을 이용해서 이란 재건을 돕는다. 미국도 각종 물자를 잔뜩 싣고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 협상을 한 것이 이게 뭐 사실은 장사 속입니다. 미국이 힘 좀 세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란 전쟁까지 이제 속내가 장사 속이었다. 다 석유를 둘러싼 이 장사 속이 작동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뭐 주변에 이 핵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들이 미국에는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미국 국민들에게는, 우리로서는 뭐 혈맹인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황당하긴 하지만 미국과의 혈맹 이 부분은 지켜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친중국, 친북한, 미국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그런데 눈치 보기를 합니다. 이 이재명 정권을 쓰러뜨리는데 이 미국이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도움이 될 건지 도움이 되지 않을 건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반미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움이 될지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데, 아니면 이게 오히려 이재명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는 짐작하기 힘들 정도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뭐 그리 나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위험한 것은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만은 않은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 그러니까 좌파 정권을 견제하는데 미국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대구 시장 후보죠. 주호영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할 건지 아니면 접을 건지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연기했습니다. 자기가 이 가처분 신청해 놓은 것, 컷오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해 놓은 것을 항고를 했는데, 이게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항고를 했는데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기각이 나왔는데 항고에서 뒤집어질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호영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주호영이 왜 시간 끌기를 하느냐? 주호영이 뭐 오늘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장동혁 지도부 물러나라 이렇게 장동혁을 공격했습니다. 주호영도 이렇게 무소속 출마 여지를 남겨두고 시간 끌기 질질 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진숙입니다. 이진숙은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진숙에 대해서 보궐선거 출마를 하라라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예비 후보로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시간 끌기,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최근 들어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 송은재TV에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장동혁을 좀 도와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장동혁에 대해서, 송은재TV는 뭐 어느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지는 않지만, 보수 우파를 지지하지만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와주려면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정치를 잘하지 못하는 정치인을 무조건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런 정치평론, 그런 유튜브도 있습니다. 뭐 유튜브는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장동혁을 지지하는,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뭐 유튜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송재 TV는 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을 지향합니다. 장동혁이 잘해야, 몸부림을 쳐야, 지고 있을 때는 이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헌신해야. 정당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당과 정치인은 집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여론에서 이기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놓쳐버리는 순간 뭐 저도 좋다, 뭐 여론에서 좀 지고 있어도 뭐 언젠간 잘 되겠지, 내가 뭐 내 이익만 챙기면, 뭔가 내 자리만 챙기면 되겠지, 이런 식의 정당, 정치는 이건 그냥 시민단체나 똑같은 겁니다. 동호회와 똑같은 겁니다. 학회와 똑같은 것이죠.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게 정치활동, 공익을 위해서, 집권을 위해서, 집권해서 자신들의 지지자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미 정당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게 되면 아무리 박수를 치고 뭐 도와주고 싶어도 정치를 잘못하든 잘하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아예 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호영, 이진숙이 왜 이렇게 시간 끌고 질질 이렇게 버티기를 하느냐. 궁극적으로 컷오프는 어느 정당이나 있습니다. 민주당도 있고 언제나 있었습니다. 또 컷오프는 주로 이 다선 의원들,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이 교체할 때 컷오프를 사용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뭐 컷오프를 굳이 사용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범법자는 뭐 명료하죠. 이 주호영 같이 육선 의원, 국회 부의장을 컷오프 하는데 뚜렷한 뭐 내놓을 잣대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기준은 주호영이 이 대구에서 육선을 했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또 지금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컷오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의 지지율, 당의 리더십의 지지율이 굳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위 뭐 어르고 달래고가 되어야 합니다. 물밑에서. 이게 전혀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혁 지도부, 당의 지지율, 장동혁 지도부의 정치력이 이 주호영에 대해서 이 어르고 달래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으로서는 끝까지 버텨보는 겁니다. 지금 김부겸이 나와서 입지는 좀 좁아졌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죠. 6선쯤 되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마침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당의 지지율이 형편없으니까 결국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나머지 6명으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진숙이 버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나머지 6명으로 경선을 해서 과연 김부겸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무소속으로 주호영이 출마해서 이길 수 있는 길도 안 보이고, 국민의힘의 6명의 후보들 경선을 통해서 누군가 뽑아도 김부겸을 제압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러니까 서로 뭐 버티게 하는 겁니다. 짜증나는 일들이죠. 이진숙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장동혁 지도부를 못 믿는 거죠. 보궐선거 공천을 꼭 준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마찬가지로 김부겸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길도, 이기는 길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낫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버티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 추미애 자리, 하남입니다. 하남. 저기에 출마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 조국과 한동훈은 서로 같이 맞붙으면 좋은데,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이 둘이 지금 피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조국은 역시 수도권 쪽으로, 한동훈은 부산 쪽으로 지금 굳혀가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국민의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일단 지금 힘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이게 대응이 안 됩니다.
어떤 뭐 정치 행위를 해도 지지율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하면 이게 힘을 받지를 못합니다. 정치를 잘 해야 뭔가 길이 보이면, 길이 나타나면 거기에 이 자신의 모든 걸 던질 줄 알아야 뭐 장동혁도 돕고 뭐 누구든지 도울 수가 있고, 누구든지 송은재 TV도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누구를 뭐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죠.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입니다. 이재명 사건 이 조작 기소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 이 국정조사가 조작입니다. 이 국정조사가 조작입니다. 이 특위위원장을 서영교가 맡고 있는데 서영교가 계속해서 지침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서영교가 지난주 주말에 소위 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용 검사가 짜고 정권이 나서서 이 조작 기소를 한 것이다. 이 지침을 내리니까 이 지침에 따라서 특검이 나섭니다. 특검이 수사도 하지 않고 결과부터 발표합니다. 이건 뭐 엄청난 국정농단이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개입한 이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포착됐느냐라고 하니까 개입한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뭐 아직 확실하게 증거는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놀랍게도 법무부까지 나섭니다.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박상용에 대해서 감찰을 했다라고 하면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왜 직무정지냐라고 하니까 박상용 검사가 뭐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수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연어 술 파티. 아직 최소한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유로 직무정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자기들 마음대로 이 박상용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박상용 지금 구속시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또 대북 송금에 이어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장동에 대한 이 기소도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서영교가 오늘 또 이 지침 비슷한 걸 내립니다. 서영교의 이야기는 또 이런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한동훈 당시의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총장까지, 이원석까지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식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있었고 그게 1차 수사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수사팀이 다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엄희준, 강백신 뭐 이런 검사들이 투입된 게 2차 이제 이 수사 때입니다. 1차 수사 때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 2차 때 이제 다 찾아냈다. 이건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 강백신, 엄희준 등이 나서서 조작한 것이다. 어떻게 1차 조사 때에는 없던 혐의가 2차 조사 때 나타났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정권이 개입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꼭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또 특검이 나서서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선 국정농단이다 라고 할 겁니다. 또 법무부 이미 나섰습니다. 엄희준, 강백신 등에 대해서 꼭 마찬가지로 박상용과 마찬가지로 감찰을 시작했다. 직무정지 시킬 겁니다. 이유는 뭐냐? 뭐 이유 뭔가 잡아낼 겁니다. 그 내용은 엉터리가 될 겁니다. 이 착착 지금 손발이 맞아 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도둑놈들의 손발이 국정조사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화영이 감옥에 있는 이화영을 양복을 입혀서 국회로 불러낸 것이 민주당입니다. 법사위입니다. 이제 곧 지금 감옥에 잡혀있는 대장동 일당들이 줄줄이 지금 국회에 나와서 이 국정조사에 나와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1차 수사, 2차 수사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이 대장동 주범들의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던 이 대장동 일당이, 김만배 일당이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니까 못 버티겠구나. 이제 다 분 겁니다. 진실을. 그래서 혐의가 드러난 것이죠. 이걸 조작됐다라고 합니다.
또 이 서영교 가짜뉴스의 뭐 대표자죠. 이 서영교가 지침을 내리자 거기에 법무부, 특검, 뭐 법사위가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독자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얘기를 듣기도 했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검까지, 법무부까지. 국민의힘도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문제는 지금 아쉬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한동훈은 지금 당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한동훈이겠죠. 한동훈은 제발 좀 자기 증인으로 불러달라. 민주당 부르지 않습니다. 한동훈을 당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전체를 아는 사람도 주진우가 좀 아는데 주진우는 지금 또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응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청문회를 독자적으로 여는 뭐 이런 방식밖에는 지금 뭐 한 정권이 집권 여당 전체가 지금 도둑놈들이 손발을 맞춰서 조작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가 있는 놈들을 전부 불러내고 감옥에 가 있는 놈들이 지금 지방선거에 뛰고 있습니다. 전부 엮여져 있죠. 이재명이 무죄가 되어야 이화영이 지금 풀려나게 됩니다. 김용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그 징역 5년 정치자금법 위반 왜 이 판결을 빨리 내리지 않습니까? 김용 지금 출마하겠다라고 뛰고 있습니다. 이 전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당 밖에 있더라도 한동훈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더 강한 메시지를 매일같이 메시지를 내고는 있는데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짚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뭐 이 우방이니까 혈맹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어서 참 심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황당합니다. 황당하고요. 지금 이 장동혁 지도부가 맞습니다. 장동혁을 중심으로 당을 쇄신해서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장동혁을 중심으로. 이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길을 찾는데 지금은 장동혁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압을 했으라도 당이 바뀌는 모습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는 후보가 없습니다. 후보가. 양향자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은 가장 적합한 후보는 안철수입니다. 주소도 거기에 있고 지역구 의원이고 안철수는 뭐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장동혁을 중심으로 뭐 당 쇄신하는 개혁적 선대위 꾸리는 것, 이 선대위 구성,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장동혁을 중심으로 당을 쇄신하는 모습. 이게 완전히 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전쟁을 예방하는 길이죠. 당내 갈등을. 그 후보로도 지금 현재로는 안철수, 유승민 뭐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이 싫다, 한동훈이 싫다, 유승민이 싫다, 싫으면 정치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싫은 사람들을 다 모셔와야 됩니다. 보수 대연합, 뭐 보수 전략적 연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안 되니까 하는 거죠, 막판에. 언제나 선거 때면 되면 그렇게 하느냐? 맞습니다. 정치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당장 저 대구 문제도 풀지를 못하고 경기도지사 후보도 풀지를 못합니다. 당장 이 소위 혁신형 선대위 구성도 이런 식이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구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찾아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런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월 8일 오후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